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람마다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대답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요. 글쎄요, 그래도 결국은 돈 아닐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살면서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려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려면, 또 손주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사주려 해도 모두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통장이 두툼해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혹시 모를 병, 혹시 모를 사고, 혹시 모를 세상의 변화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릴까? 그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가 자식에게 진짜로 물려줄 건 돈이 아닐지도 몰라. 혹시 내가 남겨야 할 건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내가 평생 보여준 얼굴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묘하게 가슴이 조용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참 오랫동안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힘이고 부모의 흔적이겠지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라. 항상 불안한 눈빛으로 밥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이상하게 그 표정이 아직도 내 마음을 괴롭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엄마는 분명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그 마음의 불안이 자식의 마음까지 스며든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남길 건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얼굴이어야 한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선조들의 지혜가 따뜻한 봄 햇살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는 게 힘들 때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비우면 평안해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비우면 평안해진다. 이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어릴 땐 그 뜻을 몰랐습니다. 비우면 왜 좋은가?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나이 들고 살면서 사람을 잃고 사랑을 떠나보내고 또 여러 걱정을 품어보니 알겠더군요. 비운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되돌려 놓는 거라는 걸요. 젊을 때 저는 늘 뭔가를 쥐고 살았어요. 아이들의 성적표, 가계부, 남편의 건강검진표, 그것들이 다 제 손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어요. 눈 밑은 짙은 그림자, 이마에는 늘 걱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얼굴로 살아가면 내 아이들은 무슨 기운을 받고 자랄까? 그날 밤 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아이 마음이 먼저 알아챘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연습이었어요. 아이의 길은 결국 아이의 길이니까요.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했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니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작은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비워야 채워지는 여행이 아닐까요?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마음 안에 큰 방 하나가 있다고요. 그 방에 처음엔 온갖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걱정, 남편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심지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까지. 그 방 안이 너무 가득 차서 새로운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야. 이건 충분히 해봤으니 내려놓자. 이건 이제 놓아도 되겠지. 그럴 때마다 마음의 방에 햇살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고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게 평안이구나. 그 평안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이 편안히 쉬어지는 느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소중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엔 엄마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예전엔 늘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로워 보여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기운으로 닿았던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자. 오늘도 평안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게 내 아이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시기가 다르지요. 누구는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이제 조금 쉬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의 어느 순간이든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세상이 온통 무겁게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아무 일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행복이다. 그 말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아무 일 없었던 날보다 무언가를 버텨야 했던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족을 돌보며 살림을 꾸리며 마음이 고요했던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그만큼 부모의 걱정도 커집니다. 학교를 다닐 땐 성적이, 대학을 가면 진로가, 직장을 다니면 인간관계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리고 손주가 생기면 또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지요.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걱정이란 결국 내가 세상을 내 기준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리요. 아이의 인생은 결국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경계선을 긋고 이렇게 가야 해라며 끝없이 조언을 하죠.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있지요.
그 불안이 자식을 옥죄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 마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하니?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까? 잠시 생각해 보다가 그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 내 자식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날 밤 저는 법정 스님의 글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믿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닻이다.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어요.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정작 그 아이의 삶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실수할까봐 그 불안함에 손을 뻗어 늘 대신 잡아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은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나면서 완성되는 여정이잖아요. 그걸 가로막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 걸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제야 조금 알겠더군요. 진짜 평안은 내가 통제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구나. 그 믿음을 배우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실패에도 마음이 덜 요동쳤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조금씩 강해지더군요. 그 평온함이 가족 전체를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은 참 조용하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했잖아.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그냥 믿으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믿음이 평안을 만들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에 오래된 부부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법정 스님의 글을 한 구절씩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이겁니다. 사람이란 비워야 진짜 자리를 얻는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도 쉬운 말인지요. 우리는 평생 쥐고 살아왔습니다. 사랑도 원망도 후회도. 그런데 비워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비워야 진짜로 웃을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작은 손때 묻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메모해둔 해야 할 일들이 빼곡했습니다. 아이의 결혼식 준비, 남편의 건강검진 일정, 부모님 제사 날짜, 은행 이자 납부일. 그 수첩을 보는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안엔 제 인생의 모든 무게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수첩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겠지.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뭔가를 잃은 게 아니라 마치 긴 여행 끝에 돌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가 문득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라고 했어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자식에게 괜찮냐, 힘들지 않냐고만 물었지. 그 아이가 내 얼굴에서 행복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더군요. 예전처럼 긴장한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느긋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이게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구나.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남기는 건 우리가 살아온 표정이에요. 그 표정 속엔 삶의 온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분들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당신의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에요. 저는 요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죠.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기를. 그때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내가 불안할 때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토닥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조용히 공감합니다. 그 작은 평화들이 쌓여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 아이가 웃을 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웃을 때요. 그 두 장면이 겹칠 때 비로소 저는 압니다. 아, 내가 평안한 부모가 되었구나. 비우면 평안해진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비워내는 삶은 분명 고요하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운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곳이고 남겨야 할 사람도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면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뭔가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아이에게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지요. 젊은 시절엔 문학과 철학을 연구하셨고 한평생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향기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마음의 향기였구나.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삽니다. 그 흔적이 물질이냐, 마음이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돌멩이 하나를 옮겨 놓아도 누군가의 삶은 조금 바뀝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짧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그런 걸 말없는 유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도 결국 그런 것 아닐까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 한 번은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런데도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지?
나는 가끔 엄마의 향기가 느껴져. 봄에 커피를 내릴 때,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향기가 스며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의 평안한 얼굴, 따뜻한 말투, 그 모든 게 자식의 인생에 남는 향기라는 걸요.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그 향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하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어령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몸으로, 또 한 번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평안함 아닐까요? 부모가 평안할 때 자식은 그 평안을 통해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삶을 믿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을 배우지요. 저도 언젠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밥을 차리고 식탁 위에 국을 올리고 남편과 아이가 앉았죠. 아이의 말에 남편이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오늘 이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주고 있구나. 큰 돈을 남기는 것도 대단한 성공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 조용한 밥상 위의 평화, 이게 바로 아이에게 물려주는 삶의 향기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젠 남기고 싶은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이렇게 적어요. 오늘은 하늘이 참 맑더라. 그 하늘처럼 내 마음도 평안하길 바란다. 그 한 문장이 무슨 대단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 속에는 제 하루의 온도가 담겨 있죠. 그 따뜻함이 언젠가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피어나겠지요. 이어령 선생은 생애 마지막에 나는 이제 물질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를 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평안이 있었어요. 삶의 마지막에서도 그토록 고요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이미 평안의 유산을 완성하셨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밤 저는 그분의 영상을 조용히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암투병 중에도 이렇게 미소 지었어요.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내가 남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사랑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오늘을 어떻게 남길지를 고민해야겠지요. 저는 이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남겼을까? 오늘 내 얼굴은 평안했을까? 누군가는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삶 아니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루의 표정이 내 자식의 내일을 만든다면 그건 충분히 신경 쓸 가치가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빛이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자. 그게 내가 남길 향기니까. 이야기의 중심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어령 선생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인간은 누구나 사라지지만 마음의 결은 남는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나눈 옮기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계속 자란다. 그 문장을 읽는데
마치 제 앞에 계신 듯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모든 걸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 글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김과 연결을 이야기했지요. 그 말이 어쩐지 법정 스님의 비움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어요. 비움과 남김, 이 두 단어는 서로 반대 같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말이었어요. 비워야 남는다. 남기기 위해 비운다. 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역설이지요. 저는 그 말을 제 삶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혹시 나는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결국 내 흔적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 평안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팠어요. 그 아픔은 후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아픔이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에게 뭐를 남기고 싶어? 남편이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빚은 아니면 좋겠네. 우린 동시에 웃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진지하게 덧붙였죠. 아마도 서로 믿는 마음? 그게 제일 큰 유산 아닐까 싶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서로 믿는 마음. 그래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겠지요. 며칠 후 저는 이어령 선생의 글 속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이란 믿음이 남긴 흔적이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남기는 유일한 영혼이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평생 말이 적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분이셨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분이 제게 남긴 건 믿음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성적이 바닥을 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문을 닫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실패는 내 능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키워주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게 바로 이어령 선생이 말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었겠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안한 얼굴로 자식을 바라보는 건 결국 그 아이의 삶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힘들다고 말해도 예전처럼 다그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 나아질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엔 몰랐어요. 그 한 문장에 부모의 평안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어령 선생은 마지막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내가 남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이 참 고요하게 다가왔어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고 연결의 과정으로 표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결국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진다는 걸요. 오늘 내 얼굴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게는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손때 묻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펜으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오늘 나는 조금 더 웃었다. 오늘 나는 걱정을 반만 했다. 오늘 나는 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평안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밑에서 바람을 맞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문득 이어령 선생의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온 것이다. 참 따뜻한 말이지요. 내가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온 것. 그 자체로 이미 선물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살아온 날들이 조금 더 빛나 보였습니다. 요즘은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오후에 서 있구나. 이제는 서두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이 아이의 마음에도 스며들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사는 것보다 편안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언젠가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늙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은 평온했나 봅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늙고 싶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라는 걸요. 그 결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끝에서, 웃음에서, 그리고 평안한 눈빛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내 아이가 그 눈빛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이어령 선생이 말한 남김의 완성이겠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서서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뤄야 할 목표가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중년에 들어서면 지켜야 할 관계가 중요해지고 노년에 이르면 마음의 평안이 인생의 모든 답처럼 느껴집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평생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써오신 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셨어요. 100세를 훌쩍 넘기신 나이에 그분은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복이란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저에게는 참 길게 울렸어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일상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는 과연 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왔을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나는 과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던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괜찮아라고 말해줬던가?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늘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밥을 하고 돈을 벌고 집안을 돌보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믿었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사랑이지 말로 뭐하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느끼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걸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통해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죠. 사람은 결국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젊은 시절엔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가까워질수록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버텨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지식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마음, 아픈 가족의 등을 쓸어주는 손길, 그 안에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젊어지는 사람, 원망하는 마음으로 늙어가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감사하며 젊어지는 삶이었을까? 아니면 원망하며 늙어가는 삶이었을까? 돌아보면 삶의 어느 시기에는 원망이 많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사나? 그런 마음이 많았지요. 특히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나를 더 늙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얼굴의 주름보다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했어요.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찾아내는 연습. 그게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웃었다. 감사하다. 오늘은 딸이 먼저 전화를 했다. 고맙다.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은 고요했다. 참 다행이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 내 하루의 무게를 바꾸어 놓았어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이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또 이런 말을 하셨지요.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합니다. 그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사랑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감싸 안죠.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일이니까요. 저는 예전엔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어요.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그 모습이 늘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작게 말했어요. 요즘은 당신이 웃는 걸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한 문장이 평생 듣던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따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보다 표정으로 전해지는 거구나. 내가 평안해야 그 평안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게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김영석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멈춥니다. 그 문장이 참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사랑을 배운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따뜻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새벽마다 짧은 글을 써요. 거창한 일기는 아니고 하루 동안 사랑으로 본 것들을 적는 거예요. 오늘 본 푸른 하늘, 아파트 앞에서 인사해준 이웃의 얼굴, 딸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을 적어두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게 사랑하며 사는 연습이겠지요. 사랑이란 결국 삶의 작은 부분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시선이니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저 앞에 서 있던 노부부가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들게요. 됐어요. 나도 들 수 있어요. 두 분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어요. 그 짧은 장면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을까요? 그건 아마 두 분이 사랑을 아직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서로 미소 지으며 평안하게. 김영석 교수님은 늘 말하셨죠.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늙는 건 몸이지만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요즘은 늙는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랑을 더 깊게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행복했던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거든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식어 있었던 날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 며칠 동안 마음이 굳어 있었던 날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를 원망하던 밤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은 감사한 배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 덕분에 이제는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생은 길이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실감납니다. 젊을 땐 하루가 너무 짧아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하루 속에서 깊이 느끼고 천천히 웃고 조용히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인생의 성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이 방 안에 퍼질 때 그 향 속에서 문득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젊었을 땐 늘 잘 살아야지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따뜻하게 살아야지가 제 목표입니다.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 그게 요즘의 제 소망이에요. 며칠 전엔 딸이 놀러 왔어요. 작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에 마음이 툭 풀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갑자기 웬일이야? 바쁘다면서?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젠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왔구나, 고맙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소소한 갈등, 요즘 고민하는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부딪히며 상처받고 그럼에도 웃으려 애쓰던 젊은 시절에나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말에 저는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죠. 부족해서 예쁜 거야.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딸이 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 어린 시절의 아이가 보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이 평안한 대화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얼굴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 참 맞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지만 부모의 표정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 평안한 얼굴이 아이의 마음에 가장 깊은 안식처가 되어주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 앞에서는 고민하는 얼굴 대신 믿는 얼굴을 보여주려 합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짧은 말들 속에서 딸이 안심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 평안한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즘은 제 하루가 조금 느립니다. 그 느림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거실 바닥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이 제 발끝에 닿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을 하면서 느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했구나. 그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당신은 참 편안해 보여. 그 말이 그렇게 기뻤어요. 평생 들어온 어떤 칭찬보다 그 한마디가 더 따뜻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요즘 스스로에게 약속한 목표였거든요. 평안한 사람으로 살자. 평안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가요. 봄이면 벚꽃이, 여름이면 푸른 잎이, 가을이면 낙엽이, 겨울이면 눈발이 그 길을 채워줍니다. 그 자연 속에서 저는 삶의 순환을 봅니다.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 인생도 피고 지고 또다시 피는 거겠지요. 그걸 깨닫고 나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피어남일 뿐이니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 제 마음은 오래도록 고요했습니다. 사랑으로 살았던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생각인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결국 평안한 모습이라는 걸요. 그 평안은 무엇을 이루어야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거실 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죠. 오늘도 평안했니? 그래, 오늘도 잘 살았어.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더 맑아요. 삶이 조금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걸요. 그저 하루 한 끼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내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유산이지요.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동안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우리의 평안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나요? 혹은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으셨나요? 그게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그 사랑의 순간이 당신의 얼굴에 평안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당신의 자식에게 또 그들의 자식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평안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흔들리며 배우는 중이에요. 오늘 조금 더 평안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의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결국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은 평안을 만들고 평안은 다시 사랑을 낳지요. 오늘도 제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평안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금은방의 따뜻한 등불처럼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의 불빛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그 한 번의 손길이 내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포근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의 얼굴에 평안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